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는 아니 기독교 자체는 공산주의와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 모실 이분은요, 얼주가일 것 같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준비했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요. 아무리 추운 계절이라도 자신의 취향을 굽히지 않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삶과 업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님, 정말 저도 너무 만나 뵙고 싶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감독님 정말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예. 감독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감독님 소개 말씀 잠시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건국전쟁 제작한 김대경 감독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국전쟁, 이제 그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고 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많은 감동 그리고 여운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영화 건국전쟁은 어떤 다큐멘터리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건국전쟁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좀 되짚어본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진실, 네. 그것을 이제 사실적인 다큐멘터리 형식을 통해서 관객들과 좀 소통하고자 했던 그런 작품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대통령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역사이기도 한데요. 감독님의 다큐멘터리는 감독님의 주장도 있지만 정말 많이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본 뒤에 갖는 그 여운의 그 강도가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건국전쟁이 이제 관객 수 11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개봉 후 좌석 판매율 1위를 오래도록 이제 차지를 했고요. 미국 CGV에서 개봉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요. 솔직히 감독님께 만드실 때 어떤 내가 메시지만 주면 됐지라는 생각 또는 메시지와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좋겠다. 영화가 잘 되고 또 관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죠, 사실은. 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이, 관객들이 영화를 보러 오실 줄은 사실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좀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영화라는 게 이제 시기가 있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개봉 시기를 잡는 것도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다큐멘터리가 상업 영화, 극영화에 비해서는 좀 일반 관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장르다 보니까 극장 측에서도 이제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힘들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계속 이제 좀 협의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의견을 모아 나가면서 영화가 좀 계속 극장 수도 늘어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하여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이 영화가 좀 보시고 나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초기에 그 입소문이 굉장히 좀 저는 좀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리뷰도 엄청 많았고요. 예, 그렇죠. 큰 영화들이 붙고 다큐멘터리가 붙었을 때 좀 작은 그렇죠. 영화처럼 보이고 맞아요. 홍보도 많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진짜 좀 기적 같은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월 1일 날 개봉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개봉 목표로 했던 날짜는 3월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과감하게 앞당겼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설 연휴가 또 시작되는 그 직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설 연휴 시작하면은 큰 영화들이 헐리우드 엄청 대작들이 많잖아요. 많이 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작은 영화들이 길을 못 핍니다, 사실은. 극장도 못 잡고요. 그렇죠. 굉장히 네.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좀 과연 무엇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어차피 이제 기류의 김대중도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영화고 네. 저희가 만든 건국전쟁도 그 중심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한번 관객들에게 한번 공평하게 좀 판가름을 좀 받아보자, 평가를 받아보자. 그리고 과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네. 무엇이 과연 옳은 어떤 하나의 정치 지도자의 사상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평가를 좀 받아보자 하는 욕심이 좀 컸어요. 그래서 네. 좀 속된 말로 한번 붙어봤어요, 사실은. 어. 그 선택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였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이 작은 영화들이나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으로 들어가는 네.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네. 영화가 오히려 더 불을 붙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설 연휴 때 음. 저한테 이제 계속 문자 메시지도 오고 메일도 오고 그랬거든요. 네. 격려 메시지가. 네. 근데 대부분 어떤 메시지였냐면은 설 연휴 때 가족들하고 같이 봤다. 어. 그리고 지방에 또 내려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단지 서울이나 이 수도권 중심으로 있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네. 이 설 연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뭐 어떨 때는 9만 명이 영화를 봤으니까 하루에. 그러면 보통은 둘이 보는데 가족끼리 같이 보는 거죠. 예, 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네, 뭐 온 가족이. 손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시니까 네. 그 덕분에 이제 영화가 초창기에 굉장히 큰 불을 좀 이렇게 네. 붙게 된 어떤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르신들과 이렇게 가족이 함께 봤을 때 진짜 세대별로 다 묘한 느낌을 그렇죠. 받았으리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전작이 있어요. 네.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은 사실은 좀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16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북한 정권의 폐쇄성 그리고 네. 김일성주의가 과연 어떤 것인가 네. 그 모순성을 좀 이렇게 고발한 작품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로케이션이 동유럽이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깝지도 않고 네. 그리고 굉장히 쉽지 않은 역사적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네. 북한 아이들이 이제 한 10,000명 정도가 동유럽으로 이주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파헤치면서 북한 정권의 모순성이 뭔지를 좀 이제 규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취재도 오래 걸리고. 취재도 어렵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기록 필름이라든가 자료를 찾는 게 네.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 그게 16년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화가 좀 잘 됐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영화 잘 안 됐어요. 그 영화가. 보통 그러면 아내분들이 떠나던데. 글쎄 뭐 다행히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16년이나 걸리고 네. 남편은 집에도 없고. 이제 집사람이 좀 같이 도와줬죠 많이. 아, 그래서 동유럽 취재 때 예. 이게 스텝을 구성을 못했어요. 제작적인 여건 그리고 때문에. 제작비도 좀 부족하고 네. 이게 해외 취재는 사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이루어질지 정확히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국내 돌발 취재- 상황 너무 네,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사람이랑 둘이서 같이 네. 그때 트렁크가 한 7개 나오더라고요. 촬영 장비까지 다 포함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거 들고 한 1년 동유럽을 이제 헤맨 거죠. 네. 방랑하듯이. 예.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영화가 좀 그 당시 코로나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당시 이제 정부가 별로 그런 영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북 통일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려있던 시절이라서.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북한 정권의 모순성을 파헤친 작품이다 보니까 음.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또 환영받지 못했고 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1,420명 봤던가? 10년 동안 그렇죠. 준비하고 만든 그렇죠. 영화. 예. 네. 그러니까 완전히 영화사고는 참패한 거죠 사실은. 예. 근데 다행히 이제 국제영화제 17개 국제영화제에서 경쟁작으로 출품되고 뽑히고 그다음에 상도 한 3개 국제영화제 상도 타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반응은 괜찮았는데 국내에서는 완전히 참패였어요. 그래서 네. 이 건국전쟁 처음에 들어갈 때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야. 거덜났는데 또 뭐 거덜날 재산도 없는데 또 이렇게 거덜날 각오를 하고 있냐. 아니 감독님도 조금 이상한 분으로 보이는 게 네.
그 정도로 심하게 망하고 16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했으면은 안 만들어야 되는 게 옳지 그렇죠. 않나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네. 여기가 이제 기독교 방송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논리와 이성의 세계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기적 같은 체험들. 그래서 네. 이 영화가 단지 제가 제 손으로 만들긴 했지만 이건 제 영화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 큰 계획과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의 위대한 계획에 의해서 제가 이제 일종의 도구처럼 역할을 네. 한 것이 아닌가. 네. 굉장히 그런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도 많이 해요 요즘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요즘 그런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그것이 제 소명이고 역할이지 않나. 그래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다 어려울 거예요. 네. 다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고, 근데 옳은 것을 좀 추구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네. 이것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역사잖아요. 음.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미래를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어떤 올바른 역사를 기록해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 같은 것들이 좀 네. 있다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네. 마음 심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감독님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영화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관객들 호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관객 있으세요? 제가 이제 영화 초창기 때 2월 1일 날 개봉을 했거든요. 네. 이제 시사회를 좀 많이 다녔어요. 저희가 이제 일부러 좀 관객들한테 미리 좀 많이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네.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한 혼합분이 저한테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시는 분이 네. 영화 끝나고 나서 막 눈이 이렇게 시뻘개져 갖고 오시더니 그 손을 꽉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역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잖아요, 대한민국 네. 사회가. 근데 그분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너무 감동받으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진실의 영화를 본 이상 내가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호남의 정당에다 투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게 단지 그분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음.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많은 호남 분들의 정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음. 그리고 한 20대, 30대 여성들. 네. 대한민국은 20대, 30대 여성들이 조금 이렇게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작용하던 여성들이 많은데 네. 최근에 극장 가보 아시겠지만 그 젊은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네. 어떤 몇 분에게 다가가서 왜 이렇게 또 우시냐고 그랬더니 네. 그 말씀이 영화에 등장하는 1954년도 이승만 대통령의 뉴욕 맨하탄 퍼레이드 장면이 그렇게 인상적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여성들한테는. 네. 거기가 공식적으로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1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나와서 네. 대한민국 대통령을 환호하는 거거든요. 그 장면을 다큐멘터리에서 네. 처음 봤어요, 저도.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 어깨도 힘도 주고 좀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1954년이면 한국전쟁이 끝난 지 1년밖에 안 된 네. 시점이에요. 네. 남아 있는 게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말 그대로 거의 아프리카의 어떤 가난한 나라 수준과 비슷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대통령을 미국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해 준 거거든요. 네. 프리덤 파이터라고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유의 수호자로서의.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처음 보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네. 놀라고 충격 먹고 어.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죄송한 마음이 드나 봐요. 제가 네. 아까 전에 방송 전에 네. 말씀드렸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네. 미안하다. 내가 이런 대통령이 있는데도 한 번도 이런 대통령의 존재를 모르고 네. 오히려 대통령을 욕하고 비난하고 무슨 뭐 독재자니 살인자니 이렇게 네. 알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음.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있었던 일인데 네. 어제 뉴욕의 그 맨하튼에 있는 링컨 센터라고 있어요. 네. 거기는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그 상류 예술 문화가 이제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가서 뭐 하고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 건국전쟁이 상영이 됐어요. 영화 건국전쟁이 와. 링컨 센터에서. 네. 근데 보니까 그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 보니까 네. 거기서 막 기립박수하고 애국가 부르는
교민들이 막 장면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마음이 진짜 감동적이죠. 네. 감독 입장에서도 네.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 어린 친구들도 너무 많이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다 눈물을 훔치는 이유가 공통된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 건국전쟁을 통해서 우리 김덕영 감독님이 이제 조명을 받게 됐지만 사실은 다큐멘터리 분야에서는 이미 유명한 감독님이십니다. 건국전쟁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년 동안 찍은 작품도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떤 작품들이 있었을까요? 영화로 치면은 이제 그 김일성의 아이들 네. 그다음에 이제 건국전쟁이고 사실 저는 이제 방송 다큐멘터리를 좀 오래 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잠깐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한 적도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큐멘터리는 정말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숫자를 기억을 못할 정도로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인간극장 같은 거는 네. 이제 기억하시니까. 다큐의 매력은 뭐예요? 저는 그냥 사실의 힘. 그건 뭐 그 묵직한 힘은 네. 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물론 뭐 극영화 뭐 잘 아시겠지만 극영화가 재밌기도 하고 네. 또 그 안에서 또 감동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건국전쟁이 네. 극영화로 만들어졌다면 저는 그렇게 관객들에게 그렇게 크게 어필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저게 정말일까?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가공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워낙 지난 7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잘못된 인식을 많이 했었고 네. 그다음에 아주 두텁게 거짓의 이데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극영화로 이렇게 뭐 배우가 나오고 네. 연기를 하고 뭐 이랬다면은 글쎄요, 제 뭐 짧은 생각일 수 있지만 그렇게 큰 반향을 못 얻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입도 잘 안 됐을 것 네.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이게 영화를 보셔서 알겠겠지만 네. 100분이었거든요. 네. 100분은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죠.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은 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게 다큐멘터리면 사람들이 와, 런닝타임이 이렇게 그렇죠. 길어 지루하면 어떡하지 이거죠. 좀 이렇게 몸 뒤틀리고 뭐 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번 영화는 많은 관객들이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좋게 보시고 계신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유가 굉장히 사실적인 충격적인 사실에 기반한 충격적인 장면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네. 아까 그 뉴욕의 맨하탄 퍼레이드 장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네. 뭐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쳤다 그래서 런승만이라고 그동안에 이제 욕을 했는데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그렇죠. 것들. 그 객관적 사실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사실의 힘 그것을 국민들이 이번 영화를 통해서 참 이게 사실의 힘이라는 게 정말 위대하구나. 네. 그리고 이것을 거짓을 극복할 수 있는 데는 사실보다도 중요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인정받으면서 다음 작품 뭘로 할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이미 차기작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건국전쟁 2로 이제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제는 인간 이승만. 네. 그래서 좀 더 가깝게 접근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적인 측면을 좀 우리가 좀 중심을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요.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네, 크리스천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말 그대로 이제 인간 이승만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제작하지만 결국에는 기독교인 이승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한성 감옥에서 이렇게 형령을 받고 개종하는 어떤 과정들, 그다음에 그곳에서 이분이 심지어는 감옥에서 도서관까지 만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당치부스에 걸려갖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환자들도 돌보시고 굉장히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거든요. 네. 뭐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인간 이승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그리고 이분은 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는지 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영어로 부제를 항상 다뤄요. 네. 1편 같은 경우는 건국전쟁이 The Voice of Korea예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코리아의 탄생이죠. 네. 근데 여기서 코리아는 북한과 남한이에요. 음. 그래서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왜 밤에 인공위성으로 찍은 한반도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완전히 남쪽은 그 밤인데도 불구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진짜 천국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북한은 그 평양이나 이런 데 조그만 점 하나 지키는 것 빼놓고 나머지는 네. 암흑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음. 붙는 70년 만에 완전히 이렇게 극단적인 두 나라로 갈릴 수 있었던가. 저는 이거는 결국 정치 체제의 선택이었고 그 정치 체제의 선택과 함께 정치 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를 이끌었는가가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독재 체제가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 체제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거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런 그 극단적인 체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로서 이렇게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그 건국의 1세대들이 어떤 노력과 희생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1편에서 했는데 워낙 거짓의 이데올로기가 두텁다 보니까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들을 네. 배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인간 이승만에 대한 얘기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장치들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제 네. 뭐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쳤다. 일일이 객관적 자료를 방어하다 보니까 100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 이승만의 인간적 면모들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특히 이승만의 기독교인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네. 삶에 대한 그 숭고한 삶, 헌신적이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자.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제작진하고 협의해서 아마 이제 인간 이승만이라는 작품이 될 거고 영어 제목으로는 The Birth of Koreans. 그래서 한국인의 탄생.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백성이라고 불렸거든요. 네. 국민들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100가지 성을 지닌 몰개성적이고 개성도 없고 그냥 그런 존재였는데 네. 이게 국민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백성이라는 단어 안 쓰지 않습니까? 네. 국민은 말 그대로 각 개인들이 자유와 또 의식을 가진 정치 의식을 가진 말 그대로 정치적인 하나의 단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무엇을 했는지 그것도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런승만이라고 이제 보통 불려졌죠. 그러니까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는 서울 시민 여러분 뭐 다들 안심하십시오라고 방송을 하고 자기가 먼저 제일 먼저 도망쳤다. 뭐 이런 그 왜곡된 그동안에 이제 이야기들이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영화 객관적인 자료를 좀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그동안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비공개 자료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시민 여러분 모두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도망쳤다라는 그 1950년 6월 27일 날 대통령의 그 방송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 그 원문을 저희가 다 찾았거든요. CIA가 이제 그동안 CIA 감청부에서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보안이 풀리면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새로 공개됐는데 그런 거 보면은 어디에도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거짓말이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객관적 사실관계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영화를 보신 다음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2021년 이전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을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누구나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이제 김일성의 아이들과 이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김일성의 아이들 16년 동안 시작을 하니까 이게 북한 사회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작업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북한 전문 연구가처럼 돼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북한 사회를 보고 북한의 역사를 갖다가 이제 찾다 보니까. 근데 영화를 마무리 짓고 극장에 개봉한 다음에 2020년 아마 한 8월, 10월 뭐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뭔가 남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네. 영화를 마무리 졌는데 네. 김일성이 애들이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그게- 시원하질 않고. 네, 뭔가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승만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라는 북한의 선전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네. 머릿속에 잔상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1995년도에 평양을 간 한 목사님이 직접 평양에서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커다란 플랜카드에 네. 이승만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라고. 음.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19로 인해서 하야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은 4.19 때 끝난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근데 왜 북한은 80년대, 90년대, 심지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승만 무슨 뭐 독재 정권 뭐 괴뢰도 심지어는 괴뢰라고 표현하는데 네. 타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정권인데 이미 왜 자꾸 이승만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승만을 타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고 하는가.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기심이었어요. 그게. 네. 왜 그럴까? 이런 게 왜 일어날까? 음.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연구를 이승만자 들어가는 책들을 이제 거의 뭐 다 이렇게 찾아서 읽고 정리하고 기록들을 보면서 네. 저 역시도 깜짝 놀란 거죠. 어. 이야,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이런 인물이었구나.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네. 분이 아니셨던. 그 관객들이 영화관에서 느끼는 감정을 네. 저는 그 시기에 느낀 거예요. 아. 저 역시도 이승만 대통령을 잘 몰랐고 네.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뭐 안 좋은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살아온 전형적인 세대였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관련한 직접적인 원전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 대한민국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저는 한마디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사랑했던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 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거든요. 네. 그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이승만이라는 존재하고 너무 다른 틀리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이전의 작품을 준비하시다가 이게 연결고리가 돼버렸네요. 결국은 이 한 기사에서 건국전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까 처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표현을 써도 모르겠지만 간의 수공업으로 네, 저 제가 한 말이에요, 사실. 네. 간의 수공. 네. 트렁크 네.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면 그 저 돈도 더 내야 되잖아. 돈 더 내죠. 비행기 돈 더 탈 때. 내고 그거 만만치 않은데. 불법 체류자로 오해도 받기도 하고 네. 가방 다 열어달라 그러고 네. 그런 적도 있었고.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네. 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너무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네. 2021년인가 2022년인가 갑자기 네. 시간이 아마 초창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뭐 영화 제작 여건도 이렇게 별로 좋지도 않고 네. 말 그대로 그냥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서 장비 챙겨갖고 이제 촬영하고 다니고 그럴 때였는데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쟁 기념비가 있어요. 네.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겨울에 제가 거기 촬영을 하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그날. 그래서 사람이 없었어요. 그 큰 그 이제 잔디밭에. 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추워서 손을 이렇게 막 호흡 불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에 어떤 노인이 잡히는 거예요. 네. 카메라로 이렇게 네. 네. 주변을 찍고 있는데. 우연이요. 네. 네. 갑자기 노인이 이렇게 어떤 중년 여성이랑 이렇게 네. 부축을 받으면서 한 80대 중반 되시는 분인데 네. 힘겹게 걸어오시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동양인이고 그러니까 네. 그때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몇 컷 찍긴 찍었는데 네.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예. 왜냐하면 다른 것도 찍어야 되고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집사람도 이제 본능적으로 뭔가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장소에 네. 그분이 오시니까 네. 너무 춥고 날씨도. 네. 네. 노인이 오실 때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슬쩍 촬영하는 사이에 제가 촬영하고 있는 사이에 슬쩍 물어봤더니 아 그분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분을 찾아서 섭외하고 그런 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건이 안 되니까 그리고
미국 땅에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어떻게 어떻게 찾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거. 찾아요? 카메라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소름 돋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죠. 음. 뭐 19살 때인가 하여튼 그때 참전하셨다. 네. 어느 전투에 가셨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고국 생각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셨는데 아니 세상에 굉장히 희귀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은 네. 생존에 계신 분이고 또 미국 땅에 계속 살고 계시고 네. 그런 분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런 분을 모시기도 쉽지 않은데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우리 촬영 현장으로 네. 보냈다 네.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적당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와 되게 신기하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작은 부분이고 더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했죠. 김일성이 아이들 때는 건국전쟁보다도 더 조건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네. 제가 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역사적 사건이 네.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어요. 일종의 특종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글에서 북한전쟁 고아에 관한 뭘 치고 해도 자료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갔는데 그 당시에 갈 때 제가 전화번호 5개밖에 없었어요. 그 5개가 뭐냐면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 현지 코디네이터 정도네요. 그렇죠. 네. 네.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도착해서 이제 2만 원짜리 방을 잡았어요. 네. 동유럽에서 2만 원짜리 방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 데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돈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거기 어떻게 숙소를 잡아서 가방을 놓고 네. 저녁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나왔어요. 근데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해서 이제 이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네. 걸어오더라고요. 네. 저한테. 그랬더니 한국말로 예.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건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내가 당신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으로 별 이상한 사람이 다 했다. 외국 분이셨어요? 그렇죠. 루마니아 네. 사람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랬죠. 아니 당신이 나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난 당신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하냐. 참 싱거운 사람이 다 했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럴 것 같다. 내가 당신 얼굴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이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지갑을 꺼내더니 요만한 사진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했더니 조그만 아이가 있고 네. 그 옆에 중년 여성이 아이를 이렇게 좀 보듬어안는 그런 사진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남자가 조그만 아이가 네. 이 남자가 나다. 이 아이가 나다. 예. 그리고 이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엄마다. 네. 어머니다. 네. 그런데 이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머님이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소원을 자기가 들어주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갖고 있었던 소원이 뭐냐면 뭐예요? 예전에 만났던 북한 전쟁과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마니아도 북한 전쟁 고아들의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네. 이 어린 시절에 이 북한 아이와 네. 친구가 된 거죠. 근데 굉장히 각별한 사이가 됐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만나고 싶은데 아시는 것처럼 뭐 북한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도 없고 북한에 계신 분이 나올 수도 없고 네. 또 어디 계신지도 모르니까 예. 결국엔 돌아가실 때 자식한테 네.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엄마의 소원은 이거였다. 이 북한 아이 어렸을 때 만났던 네. 이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너라도 찾아봐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유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근데 루마니아 그 넓은 땅에 그 신호대기 바람 부리면 그냥 건넜을 텐데 그럼요. 딱 네. 만나셨네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확률로 몇 분의 얼마? 그러니까요. 이건 뭐 수백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우리는 여행객이 아니다. 여기 놀러 온 게 아니라 당신 어머님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북한 전쟁 고아들에 관한 네.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왔다. 네. 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놀랄 차례인 거예요. 그 네. 남자가. 네. 그래갖고 둘이서 길거리에서 그냥 서로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네. 그렇잖아요. 소름 돋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이제 헤어지고 이메일 서로 주고받고서 헤어졌는데 그 남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네. 저의 생각만 땄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남자가 먼저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원래 집이 네. 당신을 만난 것과 정반대쪽으로 간다. 네. 근데 그날 이상하게 네. 그냥 발걸음이 정반대쪽으로 아무 이유 없이 무슨 목적이 있었던 것도 와. 아니고 뭐 아무 이유 없이 음. 그냥 오늘은 그냥 이쪽으로 한번 좀 걸어서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예. 아무 이유 없이 예. 저희를 만난 거예요. 아. 그러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자기도 이제 굉장히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도 많고 또 하나님을 부정한 뭐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사건은, 이 일은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기한테 입증한 그런 순간이다. 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 메일을 보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네. 엄청 울었어요 그때. 네. 왜 그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역사적 사실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드시고. 네.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동안 찍어왔던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은 정말 네. 야,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게 너무 힘드셨던 뭔가 거죠. 이렇게 잘 됐으면은 모르겠는데 네. 좀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네, 네, 네. 뭐 생존자를 발굴하거나 또 자료를 찾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제대로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남자와의 만남과 이 남자의 메일을 듣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마치 예.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느낌. 그러니까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니까 몇 발짝만 조금 더 가보자.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거는 제 솔직한 심정인 게 난 이거는 내가 일종의 제 손으로 만들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어떤 정말 위대한 전능적인 어떤 존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해서 대한민국의 진실의 세계를 밝히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시기를 거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한 40년 동안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매일같이 거의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기도하시는, 새벽기도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이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론 자식들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그런 어머님의 그런 기도와 가르침이 저의 삶 속에 녹아 들어있던 게 아니었던가. 그런 덕분에 이제 저도 이런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위기였을 때, 나라가 힘들었을 때 네. 사실 기독교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를 보면서 네.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특히 이제 근대 이후에 진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욱더 그런 기독교인들의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좀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전쟁 2를 지금 이제 제작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1편이 제작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네. 근데 제작에 들어갔다는 건 이제 촬영을 그렇죠. 예, 기획 단계에 이제 이미 들어갔고 네. 시나리오 단계도 들어갔고. 근데 야, 그럼 이미 건국 전쟁 하시면서 취재를 정말 많이 해.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면 뜨거움이 식지 않을 때 네. 만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발굴한 자료들 중에 제가 이제 기독교 교회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역사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데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51년도에 인민군이 퇴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학살당했어요. 네. 그거를 많이 몰라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교육을 안 시키니까. 네. 대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한 지역에서는 함흥이라는 곳에서 네. 정말 10여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누가 다 죽었는지 아십니까?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그 당시 퇴각을 하면서 네.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죽인 거야. 아. 기독교인이라면 확산한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는 아니 기독교 자체는 공산주의와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 한국 교회가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앞으로 감독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까지 해주시니까. 건국 전쟁은 미국의 이제 뭐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영화들 보면 잘된 영화들 보면 시리즈로 쭉쭉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1, 2, 3 네. 저희도 제 바람은 네. 건국 전쟁이 네. 건국 전쟁 1, 2, 3, 4, 한 5까지는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만큼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네. 올바름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를 당분간은 계속 집중해서 만들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다른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런 저희 건국 전쟁이 계속해서 1편에 만족하지 않고 네. 2편, 3편, 4편, 5편까지 네. 잘 제작돼서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도록 네. 그것이 가장 제가 바라는 저희 모두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